기인은 사회복지기구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마을의 자치기구 역할도 했다. 장암리와 가까운 구림리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림 대동기는 1565년 만들어져 400년 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현재 계원은 73명이다. 그 전에는 원래는 이 정자를 임구령, 임목사가 지었어요. 구림 대동계 총회가 열리는 회사정 앞에는 행실이 단정치 못한 주민이나 계원을 벌줬던 형틀이 아직 남아있다. 마을에서 잘못한 일이 있다든지 혹은 계원 중에서 또 잘못한 사람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 돌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앉혀놓고 아마 뭘로 딱 묶어서 태를 가했다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장암리에서도 징계 기록을 따로 두고 있을 정도로 마을의 기강을 잡는 데 대동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 제재를 하는 방법도 법이라기보다는 계원들, 즉 사람들이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서로 비난을 한다든지 조롱을 한다든지 선도라고 나오는데 왕따를 시킨다든지 윤리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걔는 마을을 윤리적으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중심 기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대동계는 마을 어린이들의 교육에도 큰 역할을 했다. 장암정은 총회 장소였을 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도서관이기도 했다. 대동계 건물엔 지금도 수백 권에 달하는 고문서가 따로 보관돼 있다. 책 곳곳에서 아이들의 손때 묻은 흔적이 보인다. 동계에서 갖추고 있었던 책들의 종류를 보면은 되게 과거와 관련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것과 관련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시경, 그다음에 좌전, 그다음에 서전, 예기, 주자대전, 그다음에 주역 이런 종류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논어입니다. 근데 보면은 그 당시에 학생들이 공부했던 흔적들을 지금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밑줄도 그었다든지 중요한 거는 표시도 하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요약 정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용하기엔 마을 문화행사비로 지출된 내역도 눈에 띈다. 매년 광대패를 부르고 음악회도 열었다. 장암리에선 기일을 중심으로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졌던 것이다. 용하기의 지출 내역을 볼 때 장암리 대동계는 마을의 복지, 문화, 교육, 자치 등의 다양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지금 이곳은 이 장암리 대동계 총회가 열리는 장암정입니다. 이 장암정은 그 쓰임새가 아주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바뀌는 섣달 금음날이면은 이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경로잔치를 열었고 또 새해 맞이 음악회나 연극 같은 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시를 낭송하는 시회가 열리기도 했고요. 또 때론 아이들이 책을 읽는 독서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일종의 종합문화센터였다고나 할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미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쌀미자가 쓰여져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쌀에 대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줄은 이렇게 올려서 썼고 또 어떤 줄은 내려서 쓰고 있습니다. 올려 썼다, 내려 썼다. 이 서술 방식이 아주 독특하군요. 이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대부분 글씨의 위치가 일정한데 이 용하기는 불규칙하게 이 톱니바퀴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톱니바퀴식의 배열 방식이 아닙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조장미 136두 9승, 도합 150두 3승 8호,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내라는 한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375 산직 삼시양하. 자, 이 문장을 보고 있으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내라는 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문장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장미라는 항목이 먼저 나오고 136두 9승이라는 숫자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의 것은 375이라는 숫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항목이 나옵니다. 뭔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군요. 이렇게 용하기는 언뜻 보면 뒤죽박죽 얽혀있고 정리되지 않은 장부처럼 보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의문점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암리 마을의 주산물은 쌀. 주민들의 소득 역시 여기서 나온다. 따라서 마을의 계도 주로 쌀과 벼를 중심으로 꾸려져 왔다. 장암리엔 대동계 자산을 저장하던 창고가 남아있는데 이곳엔 벼를 300석까지 보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용하기는 이런 쌀과 벼의 수입과 지출을 어떤 식으로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을까? 용하기를 살펴보면 한 가지 글자가 반복되고 있다. 바로 질자다. 돈을 의미하는 전질, 미질, 목화질, 이런 식으로 어김없이 질자가 등장한다. 매일매일 그 일정한 항목이 아닌 여러 가지 항목이 복잡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했다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혹은 일정한 같은 종류끼리 분류하는 행위가 담겨져 있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의 설정이라는 회계의 특수 기능이 이 질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매일 지출 내역을 일기장에 기록해서 그것을 다시 일정한 항목끼리 분류한 것이다. 미질이란 항목을 자세히 보면 모두 쌀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질 역시 마찬가지다. 용하기는 품목별로 출납 내역을 분류한 것이다. 용하기는 또 독특한 배열로 서술돼 있다. 글씨를 올려 쓰고 내려 쓰면서 톱니바퀴식 서술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글씨가 올라갈 때마다 함께 나타나는 글씨가 있다. 바로 내자다. 더 이상한 것은 내자를 중심으로 왼쪽엔 8양 6전이란 숫자가 나오고 오른쪽엔 서당 매죽이란 물품이